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 녹화를 다 했다가 올렸는데 이게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올려서 조금 늦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그 형상평가 1회를 이게 풀이를 다 할 건데요. 여러분, 이게 이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양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 본문을 읽고 본문의 비문학 제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핵심이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나 양궁에 대한 정보를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번에 이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아까 다 했던 거라서 필기가 다 돼 있습니다. 어쩌지? 이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글쓴이가 어떤 화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쓴 글이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도 이게 경기 종목을 예를 들어 원리가 적용되어 있음을 밝히는 정보 전달이 되는 거죠. 정보 전달. 요거 다 풀고 오답을 이렇게 옆에 자기가 틀린 것들을 답지를 보고 나서 학습을, 이렇게 요거 영상을 보고 빨간 색깔로 오답을 한 후에 제출을 해야 여러분 그 출석 인정이 됩니다. 내가 어제 2학년 7반 교실에 갔었는데 모 학생의 책상 위에 요 학습지가 그대로 예쁘게 스테플러로 콕 찍어가지고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데, 네,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학습지가 올려져 있고 다운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괜찮으니까 빨리 하셔서 금요일 날까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이 내용 일치 문제죠. 내용 일치 문제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는데 3번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죠?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은 답이 몇 번일까요? 3번이죠. 3번. 발사 속도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발사 속도는 활시위를 당기는 힘이라고,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가장 먼저 세계를 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4번 한번 볼까요? 이 글을 읽는 도중에 떠올릴 수 있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력을 고려할 때 발사 각도를 45도로 쏘며 화살이 가장 멀리 날아가겠군. 그냥 대충 봤을 때 그렇겠지,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물소 운동을 한다고 했지라고 우리가 여기에 처음 제시가 되어 있죠. 보물소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염두에는 행동이다. 하지만 여기 보면 중력 때문이다, 포물선 운동은 중력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지만 그 밑에 뭐예요? 정보를 아셔야 됩니다. 중력값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 적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비문학 제재를 읽을 때 왜 중력이 미미하지?가 아니라 미미하다, 끝이야. 미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하고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따로 있구나. 아, 뭘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왜 그렇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답은 그래서 중력은 포물선 운동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 영향이 미미하다. 1번이죠. 발사 각도로 45도로 가장 멀리 날아가겠군. 이거는 발사 각도죠. 그죠? 발사 각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45도가 가장 멀리 간다. 이거는 정보고 4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도 보시면 되고 5번은 안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체킹하고 지워가면서 푸시면 되고 5번은 나와 있지 않고, 6번에 이 글을 참고하여 화살을 관역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 양궁 선수들이 고려해야 될 점, 미미한 중력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것은, 본문을 볼까? 이렇게 미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발사 속도와 그 다음에 발사 각도라 그랬어요. 그죠?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발사 속도를 조절하는 활시를 당기는 힘, 그 다음에 관역까지의 거리를 감안해서 발사 각도를 조절한다. 멀리 차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차는 것도 아니고 거리를 내가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 지식에 의한 관역을 정확히 맞추기 위한 양궁 선수의 노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자, 7번에 이거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 답이 뭐냐면 요거는 4번입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에서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공기의 저항과 그 다음에 실외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그 양궁 선수가 조절하는 내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외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죠. 외적인 요소와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공기의 저항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화살기, 즉 뭐라고 했습니까?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바람의 영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의 영향은 변화무쌍한 바람인데 바람의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조준 연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8번에 1번이죠. 1번. 화살깃의 역할을 제시하여 양궁 선수들이 바람에 대비하는 방법은 화살깃은 뭐였죠? 공기의 저항이었지. 이렇게. 오답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공기의 저항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하시면 됩니다. 9번에서도 A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보시면요. A는 오조준 연습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요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쌤이. 이렇게 보시면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 이게 아니라 세기와 방향을 모두 고려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디 쪽으로 불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지? 오른쪽으로 불면서 위로 이렇게 됐어. 그죠? 에서보다는 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밀어야 되겠지. 위로 불면은 밑으로 눌러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요것들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오조준을 연습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A와 관련된 바람이 아래에서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고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경우 관역의 윗부분을 조절하면 안 되고 당연히 어떤 부분? 아랫부분을 조준해서 누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랫부분을 내가 바람이 불 때까지 고려해서 내가 가상의 어떤 지점을 만들 때 당연히 위로 솟아오르면 아랫부분을 조절해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보면은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뒤편에서 부는 거야. 뒤편. 자 이건 방향이죠. 방향. 뒤편에서 방향과 그 다음에 세기가 되겠죠. 요거는 방향이 되겠죠.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 했어. 그죠? 왼쪽으로 불고 아래로 분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은 오조준 지점은 어떻게 될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내가 오조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부니까 당연히 위로 올려야 되겠지. 당연히 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부니까 당연히 힘의 합력이 같은 방향이 되겠죠. 같은 방향. 그죠? 방향. 어떤 방향인가? 그죠? 약하게 해야 되겠죠. 왜? 힘의 합력이 일어나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자, 그래서 힘의 합력으로 했을 때 같은 방에서 불어오면 약하게 해야 되겠죠. 같은 합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되고요. 12번도 보시면 됩니다. 그죠? 12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2번의 답은? 네, 12번의 답은 바람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합성의 원리인데, 오조준은 합성의 원리인데, 힘의 합성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 그럼 이것을 근거에 따라서, 이 방향에 따라서 이 나오는 내용들 어떻게 합니까? 분류하고 있지. 같은 방향, 반대인 방향, 나란하지 않은 방향. 방향이 기준이 되는 거야. 방향이 기준이 되어서 분류해서 정보를 제시하고 있죠. 같은 방향, 그지? 반대 방향, 그 다음에 나란하지 않은 방향. 이걸 분리해놓고 본다면 막 내용이 섞인단 말이야. 그죠? 그랬을 때 힘의 값, 그 다음에 힘의 값, 그죠? 합력은 대각선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3번.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방향에 따라, 그죠? 방향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죠? 13번도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진짜 내용 확인이야.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죠. 14번은 이게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줄다리기 경기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반대 방향 어떻습니까? 합력이 큰 거에서 뺀 거죠. 370이다. 이거는 틀린 답이 되겠고.
뭐가 되겠어? 그러면은 30뉴턴이 되겠죠? 30뉴턴? 자, 그 다음에 15번도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가는 뭡니까? 가는 보시면은 여기에 한 물체에 나란하지 않은 두힘이 작용한다 그랬어. 나란하지 않은 두힘. 그죠? 나란하지 않은 두힘은 어떻습니까? 평행사변형을 그어서 그 대각선 방향이라고 했죠? 그치? 그래서 그게 어디 써요? 쌤 본문에 나와 있잖아. 그죠? 본문 가지고만 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이. 자, 그랬을 때 두임의 사이 각이 클수록 아니야. 각이 작을수록이라고 나와 있어. 본문에 엄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각각 작용하는 두임이 클수록 두임이 작용한 사이의 각이 작을수록 힘의 압력 커진다. 왜요? 물어보지 마. 나와 있잖아. 나도 몰라. 그지? 힘이 클수록 작용한 사이의 각이 작을수록 힘의 압력이 커진다.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넘어가. 알았죠? 넘어가. 그렇게 해서 그때 좀 더 알고 싶으면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도 요거 양궁에 많은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나에 보시면은 단순히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어느새 과학적인 못지않게 과학적 지식을 몸으로 배우고 있다고 많은 과학적 근거에 사실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운동이다. 인 거죠. 20번부터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2회를 한번 볼까요? 2회를 보시면 2회도 여기에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딱히 뭐 다른 많이는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한번 보시면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이 뭘까요? 기역은 화살을 위로 조준하는 것이라고 했어. 화살을 위로 조준하는 것은 포물선 운동을 하기 때문이고 그지? 그리고 이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이다.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은 중력인데 미미하다까지 나와 있었죠. 그죠? 답은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근데 미미하다. 이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수직? 아니잖아. 포물선 운동. 답은 4번에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보시면은 골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 골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치? 골대에 미치지 못하는 건 거리를 우리가 조절을 잘 못했다는 거지. 거리를 조절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각도라 그랬죠. 각도. 그죠? 각도와 여기 보시면 각도와 이런 것들인데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절하는 건데 뭐 어떻게 높이 그리고 멀리 그리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답은 여기 라인 밖에서 멀리 가장 멀리 가는 것은 몇 도였습니까? 더 큰 슈팅 각도로 공을 던지면 될까요? 될까요? 아니지. 더 큰 각도라면은 이렇게 짧게 떨어지잖아. 제일 멀리 간 건 45도라 그랬죠. 그죠? 적절한 속도와 각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큰 슈팅 각도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각도를 못 미쳤다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나머지도 쭉 보시면 되고 특히 이 디귿 리을 보시면 화살의 발사 속도가 느릴수록 화살의 관익이 빨리 아니지. 빠를수록 이거 했었죠. 우리 쌤이랑 같이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선생님이 읽고 수업했고 여러분이 문제 푸는 거랑 상관없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어려운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비문화 취재를 읽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읽으면 이런 문제가 났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하나 제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은 3번이 됩니다. 그죠? 화살은 속도가 빠른 화살과 비교했을 때 그지? 중력 영향을 적게 받음으로 상대적으로 낙하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거리가 길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거리가 떨어지는 시간 거리가 길다고 했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틀렸지. 그죠? 빠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넘어가는 거 이거 연습 한번 해보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본문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까? 10번 보시면은 이걸 이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인 방법 사용한 거 맞고 바람의 영향,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라 그랬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면 관역 중심의 왼쪽 부분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지. 아까 똑같은 문제였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은 12번에 기역과 니은을 이해한 그 기역은 공기 저항이고 니은은 바람이었어. 그지? 니은보다 공기저항을 극복하는 것은 기술적인 요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화살 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2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도 한번 보면은 그 보기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와 D는 서로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좌우 방향은 같으나 상하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아니라 모두 반대지. 이렇게 완전 대각선이니까. 그리고 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쌤이 그때 뭐 이게 해석을 하면서도 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19번에서 문제 방향이 나오죠. 그럼 서로 반대. 그죠? 두임의 팔씨름. 그죠?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이렇게 마주보면서 꺾죠. 두 팔로 매달아 몸을 치면 방이 어때요? 같잖아요. 내 몸이 떨어지는 거고 중력이 같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주보며 줄다리기. 당연히 서로 반대 방향이지. 반대 방향. 그 다음에 동생이 물어줘. 같은 방향.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같은 방향. 양쪽을 잡고 교실 밖으로 옮기는 상황. 양쪽을 잡고 옮기는 상황.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쌤이 이거를 녹음을 한번 두 번째 하니까 한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풀면서 틀린 거는 해설지를 보시면서 틀렸다 맞다 이걸 체크하시면 되는데 외우지 마. 외워서 푸는 건 안 돼. 그죠? 이거는 본문을 하면 이렇게 쌤처럼 이렇게 처음 모든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그죠? 그렇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되지 왜 미미할까? 뭐 때문에 발사 각도가 뭐 45도면 계속 멀리 날아갈까? 이런 걸 고민하면 안 돼. 그냥 그렇다라고 하고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강을 모두 학습하시고 학습지까지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지 필기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